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인재 양성의 목표인 이 이공계 대학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교 시절엔 모두가 남부럽지 않은 공부 실력을 자랑하던 인재들. 시험과 학원, 학교와 독서실이 전부이던 학생들은 어떻게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공부하는 기계로 변해갔을까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제가 2012년에 과학고를 딱 들어갔어요. 2012년 3월 3일 딱 입학식 끝나고 바로 그날 밤에 저녁 먹고 12시 반까지 독서실에 가두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겨를에 양옆을 둘러보면 학생들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공부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좌우를 둘러보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과학고에 와서 너네가 과학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고 연구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지금부터 대입을 향해 달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라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엄청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와서 다시 그걸 되살려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어쩌면 어렸을 땐 했었던 그런 것들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과학고 아이들. 우리는 그 결과를 OECD가 주관하는 피사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점수는 최상위권에 있는 한국 학생들. 하지만 과학의 즐거움 지수에선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혼자 힘으로 과학 문제를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학의 즐거움도 혼자 힘으로 해나가는 능력도 떨어지는 한국의 아이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넌 의사만 되면, 넌 검사만 되면, 넌 서울대만 들어가면, 넌 명문대만 들어가면 이라는 그 한 방을 꿈꾸게 한다는 거죠. 목표 주사라고 하는 그 목표 주사를 맞으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저 목표만 넘으면, 저 목표만 넘으면. 근데 그 목표 주사가 없어지니까 약효과도 떨어지는 거고 대학교 들어오면서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수강 신청도 네가 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과 선택도 네가 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외에는 잘 하는 게 잘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공부, 경쟁, 내 성적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4학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적인 경쟁과 성적 뭐 이런 거에 몰두돼 있어서 자기가 공부 외에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외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그들에게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과학 공부나 실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적인 공부만 해왔던 제 자신한테 좀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프로젝트가 딱 뜨더라고요. 아침에 빵 제공하자는 프로젝트도 정말 좋아 보여서 딱 느낌이 왔어요. 줄곧 공부만 해왔던 학생들. 빵 만들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거야? 대단하다. 오! 완전 600g. 주어진 길로만 걸어온 아이들에게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학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넣었어. 식용유 가져왔냐? 야, 너 어제 빵 했잖아, 니. 막걸리 몇 리터 났냐? 400g. 이게 밀도가 물보다 큰 거? 근데 상관없지 않나? 몇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375 넣는다. 그 애매한 숫자는 돼서 뭐. 이거 2분의 1한 거. 750 나누기는 375지. 남는 건 마십시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놀이에 빠진 아이들처럼 즐거워 보이는데요. 밤새 공부해도 학점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와는 상관없는 빵을 만드는 건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왜 도전 과제로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빵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아침에 빵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먹고 아침 수업을 좀 더 집중력 있고 기분 좋게 들으라고 하자는 의도로 만들게 되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만든 아무런 맛이 없어. 여백이야. 심지어 소금조차 안 들어가 있어. 우주 같은 맛이 나. 아무것도 없어. 평생 자신만의 공부를 위해 달려왔던 아이들이 밥을 굶고 1교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아낌없이 주는 빵. 메뉴는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을 위해 새벽까지 준비한 따뜻한 빵입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딴짓을 하며 이 아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원래 정해진 삶이랑 계획된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길 중에서 좀 돌아서 갈 수 있는 새길을 선택해서 좀 왔던 것 같아요. 뭔가 꿈이랑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좀 더 많은 경치랑 경험을 보게 해줬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라. 공부와는 상관없는 6개월간의 딴짓 프로젝트. 왜 이 학교는 이런 교육 실험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규 트랙을 벗어난 어떠한 그 자유로운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 혹은 다른 면에서의 도전의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어김없이 찾아온 중간고사 기간.
대학만 가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 경쟁은 치열합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교 4학년의 연장인 셈이죠. 제가 여기서 물을 더 넣어버리면 그건 60도에서의 용해도를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60도를 유지를 시키면서 해야 그러니까 되는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좀 더 넣어볼게요. 다 안 녹았으니까. 한참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친환경 사운딩 로켓 개발팀. 환경에 무해하면서 성능 좋은 로켓을 만들겠다는 각오인데요. 딴짓을 하는 틈틈이 시험 공부도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지금 시간이 1시 51분인데요. 새벽? 네. 실험하다가 남은 시간에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있죠. 보통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이고 뭐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딴짓이 실제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의미 없는 딴짓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딴짓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딴짓을 많이 하자.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전공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연구원이 되는 게 정해진 코스.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하지만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입시에 치여 잊고 있던 꿈과 열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뒤따르는 도전. 딴짓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윌리엄 데레저위치는 진짜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왔는데 그에 져서 똑똑한 양떼는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입시 교육이 양떼처럼 순응하는 가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 Listen, if you do something every waking minute of your life, starting from when you're a little kid until you're 18 or 20, you're going to be great at it. You are going to be excellent, and they're excellent at taking tests. They're excellent at writing papers. But sheep, in the sense of not only not being able to direct themselves, and people will tell them what to do, but sheep can, when they start to panic, right, they'll all run in a certain direction. And that's what I see, again, what I see with what I saw with my college students as they start to get towards the end of college and they're thinking, what am I going to do? There are just, 3 or 4 direct law, medicine, finance, consulting. I'm going to run with the herd in that direction without thinking about why they're doing it. 미국 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아이비리그. 엄청나게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은 필수적인 조건이죠. 또한 부유한 부모가 명문대 입학을 위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 키워나갑니다. 이 때문에 공부를 잘할지는 몰라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부모에 의해 키워진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And I described students today and myself as sleepwalkers or zombies because we're just going along without thinking about where we're going. We're just doing the next thing that the grown-ups tell us to do. To me, it's about developing the courage to not only make the safest choice. And that can often mean the courage to defy your parents. F'1에서의 미분계수네. 한참 공부 중인 학생들은 수업 혁신 연구팀. 기존의 대학 수업 방식을 분석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적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뭉친 팀이죠. 지금까지 워낙 그냥 휩쓸리듯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뭘 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하고
진짜 뭐 이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제 자유로 선택한 프로젝트고 이게 뭐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저의 성장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입식의 지루한 대학 강의에 실망했던 학생들. 재미와 학업 성취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값은 결국에는 2로 수렴을 하는데 이걸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논술 풀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걸 기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기류법으로 생각해요. 멘탈이 나갔을 때, 맞아. 멘붕했을 때 상황했죠 능력. 맞아. 그래서 조금 이거 수업 더해서 설명을 정제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어. 아주 잘 준비될 거예요. 실제 대학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진도를 조금 그냥 중시하세요. 그래서 굳이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교수의 상호작용이다 아니면 학생 동기부여다. 지금까지 배우던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 입장이 돼야 하니 말투부터 신경 쓰이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첫 임상 수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수열 맡은 수열 부분 가르쳐드릴 고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먼저 기존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의 중심형 수업. 과목은 고2 대상의 수리 논술인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어려운 수학 수업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방 하품이 속출하고 조는 학생들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고 다시 수업할게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수면 교실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탄식만 계속 나오고. 근데 또 되게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진행이 될수록 조는 아이들이 늘어났는데 그거 보면서 성공이다라는 마음이 일각에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공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번 수업은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협동학습 모델입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저한테 힌트 달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논술 문제예요. 친구들을 모두 경쟁자로 여기며 혼자 하는 공부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숫자가 똑같으면 나눠도 상관없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만들면 되잖아. 뭔 소리야? 만들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같이 문제를 푸느라 교실은 시끌벅적해진 것이죠. 2,90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가서 꼭 복습하세요. 이 아이들이 4년이라는 이 쥐스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실패를 해보도록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무한도전에서 니네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사실 내심으로는 다 안 될걸? 이게 목표였어요. 이걸 미리 알고 세상에 나가면 더 창의로운 애, 더 적극적인 애, 더 뛰어다니는 애가 될 텐데 이걸 모르고 나가면 움츠러들고 한 번 실패하면 움츠러들고 한 번 막히면 답이 없어요.
창이라는 게 없죠.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그는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내 문을 닫을 거라 단언하는데요. 그가 꼽은 미래의 유망 직업 50가지를 볼까요? 유산 관리자, 기념비 디자이너, 대학 해체자, 처음 들어보는 낯선 직업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엔 어떤 인재가 살아남을까요? Somebody who is the key skills for the future will be people that are resilient, that are flexible, that are very driven, that are very resourceful. Well, we don't do it by just putting everybody in the same class. That I think works against us.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reate this hyper-individualized education system that works on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at the time that they're interested in it, learning at a pace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learning, and with topics and surrounded by people that can help them, coach them, and encourage them rather than to browbeat them if they're doing things poorly. 미래 인재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분명한 건 부모가 대학 입시를 위해 디자인해온 아이들은 진짜 인재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아프니까 압박이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무한도전 프로젝트. 생전 처음 마음껏 딴짓에 도전했던 학생들. 6개월 동안 목표를 이루기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은 인재가 되는 길을 찾았을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짜 인재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진짜 인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열정도 있고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해서 취업도 못할 수도 있고 백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연구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고 모두 다 가짜 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가짜 인재고 그냥 진짜 인재는 가상의 그런 것이고 다들 이게 되려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전 진짜 인재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인재냐 가짜 인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직은 가짜 인재니까 가짜 인재다. 근데 진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 같네요. 알파고 쇼크와 함께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대부분이 쓸모 없어질 거란 전망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학원을 돌면서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게 우리 학생들의 현실. 여러분의 자녀는 진짜 인재입니까? 가짜 인재입니까?